뉴플리 오늘은 윤석열 픽 김떡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용산시대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군에게 돌려받아 오는 어린이날에 맞춰 개방되는 어린이 정원. 윤 대통령 어제 이곳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 참모들의 제안에 대통령이 흔쾌히 응하면서 성사된 이벤트라고 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대통령 이런 모두 발언에 앞서서 기자들 식사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먹읍시다. 네. 힘든 시간에 주문하다가 맛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 소금 먹으면 되지. 네, 윤 대통령 직접 이 오찬 메뉴들 하나씩 골랐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김떡순과 닭강정이었습니다. 햇빛을 못 보면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파인그라스라고 이름 제가 붙였습니다. 여기 소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길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햇빛 쬐면서 이렇게 뭐 김밥에 순대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오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 최애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가 등장해 이 디저트까지 아주 완벽했는데요. 여기서 소신 발언 저도 민초단입니다. 이 앞서 당선되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당선 직후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취재진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던 윤 대통령. 이 해외 순방 중 기자회견과 얼마 전이었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자들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눈 건 장장 6개월 만입니다. 이 사실 출입 기자단과 조금 어색했던 사이 대통령이 먼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 여정이었죠. 근데 성격은 뭐 털털할 수 있지만은 네. 원래 심성 자체가 온순하시고 좀 다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꼭 내조하시고 그런 분이지 뭐 활동적으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뭐 주가 조작이나 네. 아니면 또 여러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말들을 지금 거의 대선 1년 내내 그런 말들 프레임이 섞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저한테 좀 뭐 미안한 감정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 나를 안 만났으면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었던 어떤 부분인데 나를 만나서 참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네. 말씀을 좀 가끔 하시거든요. 네. 네, 사실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보다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 이게 먼저 알려졌죠. 현안 이야기보다는 방미성과 공유 차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예,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예.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뭐 그런 데 대한 그 디테일한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근데 전체적인 협약의 전체 내용 그런 데 설명이 있었고 예. 그 부분은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 과정에서 설명할 사안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하지만 이 만찬 자리 참석한 사람보다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았죠. 바로 최고위원들이었는데요. 지난 3월 지도부 만찬 때는 분명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 최고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고생했어. 네. 네, 하지만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잇따른 설화에 성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이 논란이 없는 최고위원까지 덩달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김병기 최고위원도 가시겠네요. 미국 방문에서 성과도 좀 많았고 네. 기시다 총리도 다음 주 일요일 날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최고위원들은 따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만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일부 지도부가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네, 신영 의원님, 도어 스피킹 중단 반년 만입니다. 어제 대통령 소통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날 오셨던 출입 기자들 이야기들은 첫 일성이 아메리칸 파이 어떻게 부르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네. 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존립에 대한 문제를 묻지 못하죠? 가령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문제, 왜 외신을 통해 들어야 됩니까?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나라의 존립과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있는 문제, 왜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출입 기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언론인을 탓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만든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 언론 지수, 언론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언론관에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9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에서도 공식 발언 이외에는 현장금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그 이전에 MBC의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이제는 MBC는 순방지 탑승 배제까지 이르게 되죠. 모든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만한 취재를 했던 언론사들은 이제는 언론 중재를 거치지도 않고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입이 되는 언론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만 자유로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제 그 모습은 많이 참담했습니다. 네, 장채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자분들과의 소통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여러 참모들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되면서 자주 이 언론과 접촉하게 되는 순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춘추관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출퇴근 여부나 참모들과의 어떤 만남 자체도 어려웠던 청와대 언론 환경을 생각해 보면 훨씬 진일보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의 도어 스태핑 재개보다는 이런 식의 뭐 오찬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대통령께서도 국내 언론과의 또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메리칸 파이 뒷이야기도 대통령이 직접 하셨어요. 장채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 나오는 게 뭐 야당에서는 150조짜리 노래방이다 이런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누가 봐도 그리고 해외 외신이나 여러 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봐도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인싸답게 국빈 만찬에서 노래 한 곡 같이 한 것을 굳이 뭐 꼬투리 잡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야당의 비판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는 조금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토론이 될 만한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미국에서 이렇게나 좋아하는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것이 또 핵심적인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굳이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10시간 연습했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뚜에 살려고 했다 등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예고 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가사가 안 떠올라서 어쩌나 고민도 했지만 결국 1절 뭐 잘 부르게 됐다 정도의 네. 한미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소한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이 노래 한 소절 부르는 게 배가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님 짧게 말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 노래 한 소절 관심 없어요.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고 안 부르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 대통령께 거는 관심은요. 그래서 국빈이라는 방문을 받고 대접받고 나서 그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났더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 어떤 안보상의 이득을 가지고 왔느냐. 국민들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메리칸 파이를 다 부르고 이거는 국민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얻어왔어야 될 경제적 이득 이거에 대해서 정말 피참할 만큼 얻어오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 보수 언론까지도 나서서 좀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임재 변호사님 정치권 이야기보다 좀 어제 나온 중국 관련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뭔가 우리의 성과에 대해 뭔가 불편한 심기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를 내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연이은 이제 방일, 방미 일정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 중국 측에서는 원래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 회의에 차관급 인사를 보냄으로써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내가 좀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장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이 점심 얘기만 했는데 저녁 만찬 자리 최고위원들 불참 이후에 최고위원 징계 관련된 내용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단 부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윤재혁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 부대표들이 다 이제 임명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별도의 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도 계속 밝히는 것처럼 다른 최고위원들의 논란이나 설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스탠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정리할 것들은 빨리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